이 치유적용인데 사실은 생리통을 하다 보면 약은 여기서 나오는 약 말고도 굉장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보면요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리통. 그러니까 그때도 생리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했다.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진짜 허증이 많았을 때죠. 그죠? 몸이 기혈이 허해서 오는 통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그때의 의복으로 따지면 지금의 이 거주 공간과 환경으로 따지면 훨씬 더 지금보다 심했겠죠. 그때 뭐 따뜻한 옷이 있겠어요. 뭐 군물 떼봐야 그죠? 위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외풍이 아주 심한 그런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그런 것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생리통에 대한 그런 방제들도 나름대로 그 동의보감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 진단 기준인데 생리통은 입술을 본다. 입술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술은 여성의 궁하고 모습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입술의 궁. 그래서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궁벽도 얇다.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이 여기가 얘기하지 기포가 생기면 자, 입술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이 인맥과 동맥이라는 것 자체가 인맥과 동맥 그다음에 충맥이라는 것 자체는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궁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성분들 특히. 그래서 여성의 궁에서 문제가 이 수종 같은 것들이 뭐가 생기면 그 입술에 뭐가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입술 주변이 지저분해지면 여성들의 궁 자체도 지저분해질 확률이 많다. 물론 이제 대장하고도 관계 있지만, 그죠? 비위하고 대장하고도 관계 있지만, 어쨌든 궁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궁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지금 보통 보면 주기적으로 보통 그 산부인과를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치료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 물질이 자꾸 생기면 스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스별이 있으면. 자, 그래서 입술이 붉다. 그죠? 입술이 붉다. 앵두 입술이다. 그죠? 너무 붉어도 뭐다? 여기가. 입술이 너무 붉으면 열이 있다. 그죠? 우리가 손님들 열받으면 여기 입술이 막 빨개지잖아요. 붉다. 우리가 앵두 같은 입술이지만 앵두 같은 입술도 굉장히 붉은 거죠. 우리가 통상적인 입술은 우리가 좀 연한 것보다 좀 진한, 좀 연보다 진한, 아주 자주색은 아니지만 좀 진한 쪽이 있는 거죠. 입술을 봐서 자주색이다, 검붉다, 다 뭐가 많다? 어혈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혈이 많으면 당연히 뭐에도 문제가 생긴다. 경수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다. 뭉쳐진 그런 어혈이 나오겠다. 그죠? 경수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입술을 보고도 여성분들의 그 궁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입술이 색깔이 좀 이렇게 붉지 않고 저기 하면은 그 하나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입술이 창백한 적이 그렇죠. 입술이 만약에 여기가 열다 하나다 그러면 당연히 혈허부족이니까 그분의 통증도 당연히 통증이 허 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열이 생기면 허열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허열이 생겼다면 어느 쪽으로? 불순 아니면 그죠? 불순이 아니면 뭘로 올까요? 경전, 임경 그런 통증은 경으로도 올 수 있고 기혈이 그 허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56페이지. 선생님 상하에 청하고 입술로 보면 우리가 입술로 보면 아래쪽은 뭘 보냐면 혀를 보는 거고 위쪽은 정의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아랫 입술, 윗 입술이 다 골고대지하고 좋으면 좋으련만 아랫 위쪽도 좀 갈라주시니까 윗 입술은 가만히 있는데 아랫 입술 막 이렇게 줄이 갔다. 이것은 혈로 피가 부족이다. 그죠? 혈로로 보는 거고 색깔하고 또 달리 혈로로 보는 거고 윗 입술은 여기 요 자리가 이렇게 막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요 쪼글쪼글해지면 뭐가 정부적이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정이 부족해져. 고갈된 상태. 그러니까 일 많이 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어디가 많아져요? 여기가 입술이. 정이 고갈된. 그러니까 정과 혀를 우리가 지금 자궁의 문제는 정도 보는 거고 뭐도 봐요? 혈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보잖아요. 왜? 그거 자체가 정혈, 선천지정과 선천지기, 후천지정과 후천지기 그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뭘로? 천대, 개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죠? 정과 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넘길게요. 자, 생리통에 보면 구순이 건조해진다. 혈의 문제다라는 거죠. 혈 부족이다. 어혈로서 소복한이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간한, 순환 부족이다. 이 말의 조선들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것은 이제 혈의 순환에서 나오는 건데 간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소복한. 네? 소복이죠. 아니 그 옆에 소복한이 있잖아요. 소복한 옆에 간한이잖아요. 순환이 안 된다. 간한이라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에서 소복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으로 가잖아요. 자, 간으로 갈 때 이제 우리 경락성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간으로 가서 혈이 저장되는데 이 간으로 피가 저장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죠? 활혈. 네, 활혈. 피를 영양가 있는 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활혈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간 장혈이라는 것은. 간에 장혈한다, 피를 저장한다는 그 의미가 장혈의 의미는 왜 하냐? 활혈시키기 위함이야. 근데 활혈이 된다는 것은 영양가 있는 피로 간다는 건데 영양가 있는 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지 못했을 때를 상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간에다 영양을 준다고 항상 줄 수 있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간이 장혈된 피가 활혈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조건이 따라가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언제 해야 되죠? 밤 11시부터 5시. 그죠? 두 번째, 잠만 자서 되냐? 피 한 방울, 혈 한 방울에는 뭐가 존재하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혈 한 방울에는 혈에는 정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과 신, 그죠? 이 신이라는 것은 정보적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 피하고 개 피하고 닭 피하고 소 피는 다 다른 거죠. 뭐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 그러면 소 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정이 없을까요? 있어요. 소 피도 움직여야 되니까 귀도 있어요. 정, 귀도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달라요? 신. 자, 그러면 정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은 이건 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기의 문제니까, 그죠? 기혈로 화생하는 거니까. 자, 기. 자, 그러면 피에 영양가가 있다 없다. 그것을 정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이에요, 정. 그 안에 정이 들어가 있냐 없냐. 물론 우리가 그 양방학적으로 보면 영양가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 성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하면 정이에요, 정. 정은 대단한 말이죠. 이 몸에 우리 몸에 진액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진액 안에는 정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에서 활혈이 되냐 안 되냐의 가장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이 잠자는 동안에 11시부터 5시까지 잠을 자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저 영양가 빠진 내가 낮에 일했기 때문에 영양가가 빠진 피에다가 다시 영양가 있는 피로 돌리기 위해서는 활혈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 영양가가 빠진 거에다가 다시 정을 넣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간 장혈했을 때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정을 유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좌심수에 있는 정이 콩팥의 두 개 중에
외쪽에 있는 정이 이쪽에다가 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을 잔다고 정이 다 들어가냐? 아니죠. 콩팥에 정이 충분해야만 다시 여기다 정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을 넣어줄 수 있는 조건은 정이 있냐 없냐예요. 또 하나 잠을 자냐 안 자냐.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다면 잠도 자고 정도 넣어줬다면 뭐하나 이제 활혈돼서 피가 쌩쌩한 피로 될 텐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자, 첫 번째 조건이나 두 번째 조건을 내가 부합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예요. 자, 잠을 자지 않았어. 정은 충분했는데 잠자지 않았어. 밤새도록 저기 어디죠? 호박 나이트 가고 밤새도록 놀았어. 그죠? 호박 나이트라고 그래요? 맞아요. 왜 호박이에요? 몰라요. 보면 차 돌아다니잖아. 호박 나이트 돌아다녀. 하여튼 호박 나이트래. 밤새도록 가서 놀았어. 잠잘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잠을 잔다는 조건이 뭐냐면 눈을 감고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직진으로 서 있는 것과 눕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장혈, 피가 활혈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눈을 감고 누워야 되는 조건이에요. 서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누워야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하나 안 되거나 아니면 잠을 잤어도 신정이 부족하면 정이 출정이 없어. 두 가지가 다 안 되거나 아니면 한 가지씩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활혈시키지 못해. 활혈되지 못한 그 혈을 뭐라 하냐면 그때 다른 말로 하나 용어 쓰는 거 있으면 그게 어혈이에요.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은 피만 어혈이 아니고 뭐라? 영양가가 없는 피. 다른 말로 하면 정이 없는 것도 어혈이다. 선생님들이 정이 부족한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정이 좀 풍부해야지. 밤정이든 실정이든 하여튼 정은 풍부해야 돼. 그죠? 정이 풍부해졌어요. 자, 근데 이 어혈이 생긴 영양가 없는 피, 이 죽은 피, 이 영양가 없는 피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쌩쌩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해. 왜?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늦어지니까. 자, 우리 몸의 36.5도를 유지하고 37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몸을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유지한다.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뛰어다니는 동안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뭐 때문에? 혈의 순환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우리 몸에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순환이 늦어졌어. 순환이 늦어지니까 이쪽 자체 간에서 오는 이 소복 자체 이 소복은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아랫배 쪽에.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차가워지겠다 따뜻해지겠다. 네, 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을 간한 그래. 간이 차가워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양가가 없는 피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안이라는 게 뭐냐면 혈 부족, 그 다음에 순환 부족. 순환 부족하면 우리 몸은 차가워진다. 자, 발열, 자,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얼굴에 멍이 생긴다. 자, 수장번열, 그런데 수장번열은 화끈거리는 수족냉, 그 다음에 수족한, 수족건조, 온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번열은 수족번열하고도 똑같고요. 오심번열하고도 좀 비슷하게 씁니다. 자궁에 스벨이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아까 대하같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벨이 있습니다. 그 스벨이 어디로 간다고요? 입으로 가서 입술 주위가
물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명이 생길 수 있다. 여성 질환과 약용약물, 여성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을 골라라 그러면 자 에어. 그 다음에 익모초. 익모초는 선생님이 생리불순 같은 데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 하나만 끓여 먹으면 돼요. 익모초. 그 다음에 당귀, 현궁, 지황. 회향인데 그건 소회향입니다. 소회향. 소회향이 아랫배 복부, 소복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 한상, 한기를 몰아내죠. 한기를 흩어주는 성질을 갖고 회향. 그 다음에 작약. 여기에 더불어 하나 선생님이 쓰는 것이 뭐냐면 오수유죠. 오수유도 선생님들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온리약이에요. 회향과 오수유는 온리약. 온리약이라는 것은 자, 따뜻하게 한다. 어디를? 그렇죠. 온리, 그렇죠. 온리. 리를 따뜻하게 하는가. 오수유도 선생님들이 그 소복 냉통에 쓰는 약이죠. 그죠? 따뜻한 성질을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다 무슨 얘기냐면 맵고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맵고 따뜻한 성질, 신온. 그죠? 그런 신온 성질. 발산시키는 성질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오색입니다. 현오색. 소복이라든가 요술, 몸이 이제 냉에서 생기는 소복이라든가 아랫배,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 모든 통증에는 현오색이 상당히 잘 씁니다. 특히 통증이 많을 때 현오색 같은 것을 꼭 씁니다. 목단패도 좀 쓰긴 하지만 여기는 뭐 이제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하니까. 한 장 더 넘겨보면 58페이지 자궁과 양생, 자궁관리. 자궁은 어디까지? 혀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입이 즐거우면 궁도 즐겁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입덧, 그죠? 먹는 것을 왜 자꾸 생각나게 하냐? 입하고 궁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밑에 자궁과 양생입니다. 섭생과 양생.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죠? 생리통의 선생님들이 허에서, 기혈이 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후천지정으로 잘 먹어야 된다. 뭐를? 수곡을. 당연히 잘 먹어야죠. 또 하나, 자, 그러면 차가운 것을 먹어야 되냐? 어떻게?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먹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먹지 않으면 기혈이 활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것이 경수에 문제가 생기고, 피가 부족해지면 경수의 양도 부족해지고, 경수의 양이 부족해지면 혈이 부족해지면 뭐 축맥이 약해지고, 축맥이 약해지면 가슴과 궁을 자양할 수 없고, 또 하나 경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후천적이지만 섭생 같은 것을 잘해야 된다. 뭐 1차적인 산물, 환경학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조금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여름은 여름답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야 그 다음 봄, 여름, 가을이 풍년되고 좋다라고 설명은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괜히 눈 많이 오고 괜히 추우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그것이 돼야만 또 반대급부로 풍성해집니다. 그죠? 여름에 선생님들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맛도 좀 봐야, 그죠? 뜨거운 맛도 좀 땀도 흘리고 뜨거운 맛도 좀 봐야 우리 몸의 기운도 좀 돌죠. 맨날 냉하에서 1년 내내 땀 한 번 안 흘린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름에는 땀도 좀 흘리고, 그죠? 뭐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땀도 좀 흘리고, 그래야 겨울에 우리 몸의 피부도 건강해지고.
세상에 다 일방적인 건 없다. 주고받는 거다. 선생님들이 박민영 선생님이 이렇게 밥을 해오시면 선생님들이 뭔가 먹었으니까 또 저들 뭘 해야 돼요? 어? 받는 것도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죠. 계속 자기 혼자 막 받기만 한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아무리 내리 사랑이지만 맨날 그 주는 것만 받아먹는 놈은 뭐 미울까요, 좋을까요? 마음적으로 자식이지만, 그죠? 뭔가 보답하는 자식하고 보답하지 않는 자식하고 당연히 먹는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식하고는 또 마음의 감정이 또 달라요. 자식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데 다른 것도 달라지십니다. 자, 한 장 더 넘기면 60페이지입니다. 청경사물탕은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생리불순의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생리불순. 거기 보면 청경사물, 분기교회, 황련해독 플러스 향부자.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세요. 청경사물탕에 네 번째 보면 향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기 폐경, 생리불순 같은 때에 청경사물탕을 써도 되고 분기교회탕을 써도 되고 황련해독탕에다가 뭐를? 향부자. 네, 향부자를 넣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해했죠? 자, 청경사물은 자, 허열로 혈호로 피가 부족해서 허열이 생기고 그 허열 때문에 월경 주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생리불순에서 생리가 빨라지면 뭐 때문이라고요? 열 때문에. 근데 열이 실열이 아니고 뭐 때문에? 허열 때문에. 근데 뭐가 부족해서? 피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당귀, 그죠? 천궁, 그죠? 숙주향, 작약, 사물탕을 넣었죠, 그죠? 맞아요? 혈의 대표 사물탕. 건지와 숙주향은 그거는 죄송합니다. 열대. 거기 보면 황련, 황백은 뭐 있을까요? 황련, 황백, 지모는 허열 빼는 거죠. 허열. 그죠? 애엽은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경력을 통하게 하는 온경하는 약이죠. 원래 태아를 안정시키고 지혈의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귀 6, 향부자 4, 황련 3.2, 지모 2, 감초 1.2. 거기서 향부자가 있는데 향부자가 굉장히 좋은 약이잖아요, 그죠? 원래 향부자도 스스로도 굉장히 그 기의 순환을 좋게 하는 거지만 보통 향부자 플러스 그죠? 목향 신약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향부자 플러스 목향하면 뭉친 기를 흩어주는 데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습니다. 뭉친 기를 흩어버리는 데. 향부자하고 취명을 쓰면 기의 순환을 아래 위로 돌려주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부자를 목향과 취명으로 나눠서 저렇게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향부자와 취명은 모든 기를 잘 돌리는 기운을. 향부자가 막힌 길을 흩어주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목향도 기의 순환을 시키는 약이죠. 흩어서 기의 순환을 시켜주니까 훨씬 더 잘 흩어서 돌리겠죠. 자, 밑에 보면 분기교회탕입니다. 분기교회탕은 보통
자궁의 북루, 아까 생겼죠? 북루, 피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해산 뒤 계속 하혈하거나, 아니면 월경량이 많을 때 쓰는 것이 이 분기교회탕입니다. 분기교회탕에 보면, 자, 천공, 악교, 자감초입니다. 감초가 자감초입니다. 거기가 80. 자, 그 다음에 애역, 당귀 120, 건지왕 240, 작약 160. 거기에 군기교육탕에다가 건강을 40g 집어넣는 군기교육탕도 있어요. 이 군기교육탕 말고 거기다가 건강 40을 집어넣는 군기교육탕도 있습니다. 원래 이 약재를 끓일 때는요, 악교를 빼고요. 악교는 선생님들이 그게 그 영양이기 때문에 그 다른 약재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그 약재에 다 그 영양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나머지 약재 6가지를 넣고 술과 물을 1대1로 섞어요. 그래서 그 탕을 끓여요. 그 탕 끓여갖고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 끓인 물에다가 악교를 다시 녹여요. 악교는 선생님들이 원래 당나귀 껍질, 당나귀 껍질로 써요. 근데 지금은 소 껍질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양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 겁니다. 하나 더 넣을게요. 군기보혈탕. 군기보혈탕. 이건 좀 이 방제 그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자, 건강 2, 두충 4, 목향 2, 백출 4, 천궁 2, 황기 4. 자, 황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악교 동그라미, 백출 동그라미 다 뭐냐면 초화예요. 볶아요. 나머지 두충도 초예요. 볶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볶으라고요? 아니, 한꺼번에 볶은 것이 아니고 초에서 쓴다고요. 볶아서 쓴다고. 두충, 백출, 악교, 그 다음에 황기. 군기보혈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귀, 천궁,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음혈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간혈 부족이나 음혈 부족. 이게 임신 중에 기혈이 부족해지면요, 유산 같은 거 할 때, 유산기 같은 거 있을 때, 복통, 하혈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영양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유산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기보혈탕은 음과 혈을 보충해주는, 자양해주는 좋은 약이다. 당귀 자작입니다. 당귀 자작상은 간비 불화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간비 불화. 간과 비장이 불화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기가 울결되거나 감기가 울결되면 간혈을 저장하지 못해요. 간혈을 저장하지 못하면 축맥을 돌리지 못해요. 축맥을 돌리지 못하면 자궁의 문제. 그죠? 또 하나, 간이 울결되면 목국토를 해요. 비장을 제어해요. 비장이 제어되면 비가 약해져요. 비가 약해지면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화되지 못해요. 영양화되지 못하면 다시 혈을 화생하지 못하니까 간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다 순환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백작약 18, 죄송합니다. 18, 천궁 9, 택사 12, 당귀 9, 복령 백출 12. 당귀 자작사는 소간 건비하는 약입니다. 간을 소통,
소설시키고 간의 소설작용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건비, 비장을 바로 세워주는 것. 적복령하고 백출이 얼마? 12입니다. 12. 10. 보혈, 활혈. 그 다음에 건비, 이끼죠. 생리통이나 백색 대화 때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 당귀 자격사입니다.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아프거나 그죠? 혈허가 부종해서 복통이 생기는 그 복통에도 많이 씁니다. 당귀 자격사. 백자작은 지통하는 효과와 보혈, 그죠? 영양가 있는 피를 보여주죠. 그 다음 감기, 유관되죠. 감기를 지금 풀어 헤치겠죠. 감염을 깨서. 그 다음 백출복령은 건비, 이끼 하죠. 그 다음에 이수 작용도 있죠. 물을 이롭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택사는요. 이수, 삼습. 물을 이롭게 하고 우리 몸에서 물이 잘 스미도록 하는 효과. 당귀천공은 보혈, 활혈. 한 장 더 넘기면 계지복령환입니다. 탈명환이라고도 합니다. 계지복령환, 탈명환, 탈. 탈명환은 활혈, 화어입니다. 활혈, 거,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활혈, 화한다, 화어, 어혈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서 활혈시키겠다. 계지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 다 각 똑같은 등분입니다. 구. 포궁에 어혈이 정체된 것을 제거하겠다. 특히 도인. 도인은 자 이게 보면 자 열어볼게요. 피가 지금 이 자궁에 벌써 징계가 됐다고. 이제 굳었단 말이야. 응? 굳은 것을 도인이 풀어 헤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도인. 어혈을 제거해. 사람들이 그 피가 떡진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진가 그러죠. 진가. 진가 맞나요? 이거 보통 우리가 피 떡졌다고 그러는데 진가 그러죠. 진가. 피가 아니라 떡진 피. 저런 것들은 이제 아예 원래 우리 죽은 피는 어디로 가죠? 어혈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간으로 가서 간에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담즙으로 만들어서 담즙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간이. 죽은 피를 어혈을 갖고 그렇게 담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쓰죠. 그런데 어혈 이렇게 진가 같은 경우는 간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뭉쳐서 돌아다니고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경수할 때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간이 해결해버렸죠. 근데 간이 해결 못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인은 지금 징계되어 있는 그 어혈을 제거하겠다. 작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혈로서 혈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겠죠. 거기에 복령 같은 경우는 이수 삼습으로 신장과 비장을 돕고, 복령은 또 안신 기능도 있죠. 원래 복령, 복신, 복령이 다 그런 안신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를 튼튼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 밑에 보면 온경탕입니다. 온경탕은 온경산한입니다. 경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것을 풀어 헤칠 겁니다. 그 다음에
양혈 거어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원할 양이 아니고 기를 양자입니다. 양혈 거어. 온경사는 경을 따뜻하게 하고, 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을 풀어 헤쳐야 되겠죠? 한을 날려버리고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피를 길러주겠다. 피를 길러주니까 당연히